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 방법과 2025년도 주요 개정사항 3가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좋을까요? 신용카드가 좋을까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서로 다릅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했을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1억 2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한도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했을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25%의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 금액부터 차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황금 비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해야 합니다. 2.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충전카드 및 지역화폐 30%입니다. 3.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4.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관련 추가 공제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는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비는 신용카드로 평소에 고정비를 할인받으시고요. 셋째, 연소득의 25% 미만이거나 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팁 3가지와 2025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팁 3가지. 첫 번째 팁,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족카드 명의자로 발급해서 쓰는 게 카드 소득공제 받기 유리합니다. 두 번째 팁, 의료비도 연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처럼 의료비도 맞벌이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팁,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은행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월 75만원씩 납입하면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에서 16.5%까지 적용되며 최대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가지. 1.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구성원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월납입금 상향.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중인 구성원이 있다면 장기대출이자 공제한도 상향 및 주택공시지가 상향. 2025년부터 1주택자만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원,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5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6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변경되어서 대출 이자를 많이 상환하는 가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녀를 출산한 구성원이 있다면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상향. 2025년 개정 세법에서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의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폐지되어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낚시였습니다.